안녕하세요 여러분, 엉클쌤입니다. 저는 3살 된 고양이 리오와 5달 된 강아지 럭키의 집사이자 삼촌인 엉클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제가 좋은 강아지의 사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에는 3가지 필수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아주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제공받는 것과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바로 사료입니다. 사료를 고를 때에는 2가지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료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성분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분이 그 안에 얼마만큼 들어있는지 성분의 함량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성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료 뒷면에 보면은 성분 혹은 인그리디언이라고 영어로 적혀 있을 텐데요. 그 사료들의 성분을 우리가 볼 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어떤 사료의 성분이 사용되는지를 보는 것을 추천하고요. 만약에 9가지를 다 보기가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은 앞에 4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를 봐주셔야지 그 사료가 좋은 사료인지 나쁜 사료인지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 4가지가 중요하냐면은 이 성분은 사료를 만들 때 얼마만큼의 성분의 무게가 이 사료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오는 순서가 정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맨 앞에 위치하는 성분은 그 사료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성분에는 꼭 단백질을 제공하는 성분이 위치하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닭고기, 소고기, 연어, 청어, 대구와 같은 육류 및 어류의 이름이 정확하게 표기된 성분이 위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료에 혹시 닭고기나 소고기 대신에 육류 혹은 육류산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성분이 있으면은 그 사료는 우리 댕댕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사료로 교체해 주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성분의 이름 대신에 육류 혹은 육류산물이라는 이름을 썼다면은 그것은 어떠한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 댕댕이들의 사료를 만들었는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강아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분의 맨 마지막에 기타 혹은 기타 첨가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료도 좋은 사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성분 중에서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치킨입니다. 제가 지금 저희 댕댕이한테 먹이는 사료에도 치킨, 치킨밀 이런 식으로 뒤에 밀이 붙어 있는 성분이 2번째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밀은 농축액과 같은 원리라고 합니다. 치킨을 제가 앞에 설명드렸을 때 수분이 70% 그리고 단백질이 18%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밀은 반대로 수분이 10%, 단백질이 65%가 함량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치킨밀, 소고기밀이라고 쓰여져 있는 성분을 댕댕이들에게 급여를 한다면 더 높은 단백질을 강아지들에게 급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밀이라고 해서 다 좋은 사료의 원료는 아니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이름이 아닌 육류, 어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밀은 우리가 어떠한 고기를 사용하고 어떠한 어류를 사용해서 그 밀을 농축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강아지들의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께서 사료의 성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콩 또는 병아리콩과 같은 콩 종류 식물의 재료를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콩에는 25%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음과 동시에 식이섬유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강아지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성분 중에 하나는 바로 닭지방입니다. 지방 하면은 우리가 보통 왠지 좀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단백질 하면은 조금 많이 먹어야 될 것 같고 어떤 이러한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재료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강아지들의 건강에는 이 닭의 지방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물론 닭의 지방뿐만이 아니라 해바라기 씨나 식물로부터 오는 지방 또한 강아지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 지방에는 리놀레산과 오메가6와 같은 아주 풍부한 주요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댕댕이들의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표적인 4가지 성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외에도 더 궁금하신 성분의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유익하셨나요? 만약에 유익하셨다면은 이 아래 보이는 구독 버튼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오늘은 강아지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성분 함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히 사료 뒷면에는 나와 있지 않은 숨겨진 계산법을 통해서 좀 더 실제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엉클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Bye. See you next time. 탄수화물이라는 성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사료 뒷면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